국정원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살벌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 국정원 선생님 중에 되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앞에 딱 서시더니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거를 그 땅에다 딱 이렇게 던지시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권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처음 왔을 때 신기했던 게 있으신가요? 내가 꿈에 그리던 그곳이구나, 이런 느낌? 이 북한이란 것은 후진국이고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기는 되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 드디어 내가 이걸 뒤져본다, 실제로 뒤져본다, 이런 설레임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길 가다 보면 이거는 생각 못했던 건데? 라는 게 있었을까요? 생각 못했던 거, 그런 건 있었어요. 드라마 속의 그 도시는 되게 엄청 멋있게 딱 잡혔었는데 살짝 좀 좁다? 좁다. 너무 아파트와 상가와 집들이 이렇게 막 너무 붙어있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작네. 역시 한반도는 작구나, 이런 느낌. 네. 한반도가 작잖아요. 네. 작은데 그게 분단이 됐잖아요. 맞아요. 작은 나라에 분단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부모와 자식이 살아있으면서도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다라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비극인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가 고군 포로셨고 친할머니는 북한 사람이고 해서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친할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편의점 들어갔어요. 여기 저 아는 편의점인데. 그래요? 한 대가 있어요. 저기 사장님 계속 저 갈 때마다 간식 챙겨주거든요. 아니, 여기저기서 다 네. 유명인 사셔가지고. 네, 제가 밝아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이 동네는 저를 다 좋아해요. 식당에서도 다 알아보시고. 맞아요. 식당 그 사장님께서도 제가 계속 가면서 항상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러면서 그러시면은 가끔 그 양념 같은 거 챙겨주실 때도 있고요. 여기 편의점에 가면은 계속 인사를 크게 해갖고 간식 챙겨주시고요. 인사만 했는데 간식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가지고 그러시군요. 닮고 싶어요. 저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막 이렇게 휴지 이런 거를 밖에다 이렇게 내놓잖아요. 고향 같았으면 이거 싹 다 도둑질해 갔을 텐데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못 넣거든요. 이렇게 그냥 핸드폰도 손에 들고 가면 막 도둑질 해갔고요.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도둑질 해갔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이렇게 막 저희가 골라서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거기는 편의점이 있긴 있어요. 상점이라고 하는데 그 직원분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막고서 직원분이 여기 이렇게 서서 주문을 이렇게 받아서요. 직원분이 직접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놓으면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북한에서는 정말 귀한데 한국에서 버려지는 게 있나요? 일회용품 거기는 아예 없어요. 일용품이 귀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일회용품이 아예 없어요. 라면 같은 거 되게 귀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라면이 돈이 있는 집 자녀들은 라면을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먹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밥 투정을 되게 많이 한 편이거든요. 뻑 하면은 밥 맛이 없다 그러면서 아픈 척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보고 라면 사달라고 해갖고요. 라면 먹었었어요. 거기서 라면을 드셨어요? 네네. 라면 팔아요. 한국 라면? 한국 라면 있고 중국 라면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바나나도 있어요. 근데 저 바나나가 또 아픈 척 할 때 바나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샀는데 항상 바나나가 새까맸어요. 그래서 원래 바나나 색은 새까만 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바나나가 노래서 다른 종인가 했는데 이게 오래 있으면 그렇게 새까매지더라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장품들이 많았어 갖고요. 다 상표도 이렇게 막 다 지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이면 그걸 상표 다 지우고 나와요. 그래서 화장품도 그런 거 썼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그 고위층 간부의 딸이라고 했던 제 친구 있잖아요. 걔는 버버리 가방을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게 버버리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 아끼는 옷이랑 그 버버리 가방이랑 바꿨었어요. 걔가 나 너 그 옷 마음에 드는데 나 그럼 너 그 가방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그 옷이랑 그 가방이랑 바꿨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버버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네. 안 잡아요. 그거 다 상표를 띄고 나와요. 로고가 있는데 그
거기서는 그게 버버리인지 모르니까요. 짱구 막 택 달려있는 옷들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꽤 그런 모르는 상표가 없는 옷들을 입었었는데 그게 어디 건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아 이게 한국 거였구나라는 거 한국에 와서 알았었어요. 그리고 버버리도 아 그게 명품이었구나라는 걸 와서 알았었어요. 11년도에는 고향에 저 오기 직전에는 전기가 거의 안 와서요. 냉장고도 장난감 보관용으로 쓰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직전에는 전기가 안 오니까 그때는 잘 못 보긴 했는데 그 딱 제일 많이 봤을 때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불이 계속 왔었거든요. 검열 안 와요? 검열 오죠. 근데 그때는 다 이거 다 치고 그 자는 것처럼 하고서 몰래 자켓 틀고서 이렇게 저녁에 한 12시 그때부터 봐요. 걸린 사람 있어요, 주변에? 있었죠. 그 CD를 우리 집에 갖고 오신 언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경찰들이 막 와갖고 엄마한테 막 치조를 하는데 안 봤는데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엄마 너 봤어? 너 얘기해봐 이러는데 저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잘 지나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걸 진짜 사업가시잖아요. 이걸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다음날 나오시더라고요. 무사히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그 사업도 좀 불법적인 사업이셨었거든요. 근데 항상 갔다가 나오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불법, 그러니까 한국에서 불법은 나쁜 거지만 네. 거기서는 돈을 벌려면 불법을 해야 번다. 안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맞아요. 임금님 막상이 있는데 네. 그 북한에서 이런 식당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이 밥상이 진짜 난리 나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당 이런 거. 거기는 대부분 간판이 없어요. 아예 다 없어요, 간판. 식당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러면 고기예요. 아 그럼 고기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간판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간판 있는 데는 너무 비싸서 잘 안 가고요. 그 간판 없는 데를 많이 가요, 대부분. 간판을 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큰 데는 이제 그만한 돈도 있고 자본도 있으니까 그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대부분은 그게 안 돼서 간판 없이 해요. 그럼 어떤 가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주세요. 이렇게 고기 먹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먹는 거고요. 국수 해요 하면은 국수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안 먹고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서 물어보고 먹어요. 근데 이미 이제 저희 동네에는 이미 이 집에서 뭐 하고 저 집에서 뭐 하는 걸 이미 다 아니까 간판이 없어도 그냥 단골 손님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향에도 불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양념에다 절여서 그거를 구워 먹는 식의 불고기가 있어요. 삼겹살 이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삼겹살을 양념에다 절여서 그거를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게 있어요. 다 거기는 양념에다 절인 다음에 구워 먹어요. 생거, 삼겹살 생거를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생거 구워 먹는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개고기. 북한에서 빨래는 어떻게 하셨어요? 손빨래 많이 해요. 집에서. 물 같은 거? 물은 잘 나와요. 여기도 저희 아는 오늘 휴무인가? 박수 한번. 아 이렇게 치면 안 돼. 모기 잡듯이 잡았어요. 북한에서는 세탁기 어떤 중국 거 쓰나요? 맞아요. 중국 거 써요. 그 자전제품이 북한에도 다 나오긴 하는데 다 대부분 중국 거고 일본 거도 있어요. 저희 냉장고는 일본 거였고 TV도 일본 거였고 세탁기는 중국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잖아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어요. 그래서 빨랫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게 빨가는 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네. 옷 종류도 많이 없겠네요. 옷 종류도 많이 없어요. 대부분 옷 종류가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는 집만 옷 종류가 많고요. 대부분은 다 옷 한두 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없는 집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패션 일을 하시면서 네. 많은 옷을 디자인하시잖아요. 북한 옷은 공장에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북한 옷은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 옷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입었고 얘도 입었고 얘도 입었고 이런 옷들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중고 시장이라고 있어요. 중고 시장에 중국 옷도 있고 한국 옷도 있고 막 이런 옷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많이 사 입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고가 그래도 새 옷보다는 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고 시장에서 많이 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있을 때는 대부분 엄마들이 중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애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진짜 그렇게 겹겹이 막 검해진 옷을 입고 거리를 막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간식 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순식간에 막 와갖고 또 훔쳐가고. 당한 적 있으세요? 저 엄청 많이 당했죠.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긴 쌍물이었다 보니까 고데기를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고데기 전기가 오는 집에서 고데기를 해야 되니까 고데기를 들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전화가 없으니까 모든 친구네 집에 다 방문해 봐야 돼요.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고데기를 들고 친구 1 집에 가서 전기 왔어? 안 왔어? 그럼 또 2 친구 집에 가서 전기 왔어? 안 왔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데기를 들고 다녔는데 순식간에 이 고데기가 손에서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없었어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지도 모르고 친구 집 친구 집에 갔는데 고데기가 없는 거예요. 손에다 들고 다니는데 이 손에서 어떻게 빼가요? 길에서요? 네. 사람이 가져야 될 3대 욕구가 이제는 의식주. 그게 다 해결이 안 돼요. 돈 있어도 그게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탕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경찰들이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현금 많다? 어느 적정 수준보다 높게 있다 이러면 다 뺏어가요. 너 돈 왜 많냐? 맞아요. 어디서 왔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네가 나눠주는 그 배급이라는 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급 가지고 너네 이렇게 돈을 쌓아놔? 그럼 뭔가 불법이 있겠다 이래갖고 다 조사하고 막 다 가져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세대가 없는 척해요. 탈북 계기가 같은 날라리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지나가면 같이 잡혀가는데 그 친구들은 보내주고 저만 계속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공평하지 않은 걸 절대 못 참거든요. 왜 나도 쟤랑 똑같은 애, 저도 나랑 똑같은 애인데 왜 나는 이래야 되고 왜 나랑 쟤랑 똑같은 애 했으면 나만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는 진짜 쉬웠어요. 그때는 브로커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 친구들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케이스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진짜 엄청 많았을 때였어요. 넘어올 때도 막 태국 경찰서에 막 1000명이 있고 막 그랬을 때였어갖고요. 철쭉망 이런 것도 없었고요. 강 주변에 철쭉망, 지뢰 이런 거 아예 없었고 군인들이 그 중간에서 그 돈 받고 그걸 넘겨주는 역할을 다 했었어요. 중국, 라오스, 태국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보통. 중국, 라오스, 태국 맞죠? 브로커는 한 명이고요. 브로커는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저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암호처럼 어디에서 어느 버스를 타고 그 어디 가서 어떤 버스를 타라. 그러면 그 버스 기사가 거기서 마중나온 아저씨를 소개시켜줘요. 전 모르는 아저씨인데 들어보지도 못한 아저씨인데 근데 이 브로커 한 명이 그걸 선에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를 데려가서 라오스 그쪽에 또 군인인가 뭐 여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라오스에 만난 그 사람이랑 또 같이 산을 넘어요. 근데 저희 때는 라오스에서 잡혔었어요. 라오스에서 잡히셨다고요? 네, 저희 때 라오스에서 잡혔었는데 그 같이 가는 아줌마가 있으셨는데 되게 돈 많으신 아줌마였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분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산을 넘고 계속 넘었어요. 엄청 넘었는데 일단은 버스 안에서도요. 버스 타고 그 남방 쪽 가는 것도 중간중간에 경찰들이 계속 그거 검사인가 해요. 신분증 검사.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저는 안 보더라고요. 신분증 검사도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지정해서 몇 명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진짜 저렸었어요. 엄청 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그 드라마에서 봤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태국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비행기에 30명씩밖에 못 한대요. 태국에서도 거의 감옥수에 5개월 동안 있었고 그 30명째를 기다리려면 그 정도 기다려야 했고 그런 게 그 과정이 되게 어렵긴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저 엄마 친구랑 같이 왔었어요. 엄마 친구랑 가족분들은 저랑 원래 초반에 같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긴 한데 저 살짝
그때 너 나가라 했던 게 좀 안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긴 한데 현재는 혼자이신 거네요. 완전 그렇죠. 혼자죠. 이제 한국 생활이 몇 년이시죠? 11년 차예요. 11년 한국 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한국 분들 많이 만나시고 친구분들도 다 한국 분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회사도 한국 회사 들어오셨고 맞아요. 또 그냥 한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시는 거네요. 맞아요. 공부할 때도 한국 친구들이랑 공부를 했었고 취업 준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취업 준비해서 포트폴리오 똑같이 만들어갖고 면접 똑같이 보러 다니면서 그렇게 붙어서 취업했었고 취업해서도 북한이 고향이라는 거를 얘기하면은 뭔가 필리핀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더 무시할 것 같아서요. 그걸 숨기느라고 그것도 되게 많이 노력해서 잘 숨겼고 그걸 숨기느라고 오히려 더 실장님한테 막 사바사바 했던 것 같아요. 방송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 거잖아요. 맞아요. 제 친구들도 제 처음으로 제가 그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기사에 나왔었는데 제 친구들 그 기사가 네이버 타이틀에 뜬 거예요. 메인 타이틀에 일이 치는 바람에 친구들이 그걸 딱 보고서 단톡방에 이거 올리면서 이거 우리 학교 아니냐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익숙한 사람인데 막 이렇게 그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오히려 친구들은 안 물어봤어요. 뭐냐, 뭐 고향은 어떠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 왔어 이렇게 고백했다기보다는 기사 때문에. 네, 기사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 그동안에 몇 년 만에 알려진 거예요? 작년에 알았으니까요. 7년 만에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다른 변화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덮어왔었던 고향 얘기를 똑같이 계속 한다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그 폐쇄된 공간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제가 했다라는 거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점도 말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저도 배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충격받은 거 있어요. 겨털밀라고 하는 거 충격받았어요. 왜냐면요, 고향은요, 겨털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겨털이 없으면 이상한 취급. 겨털이 없는 사람을 보면 3년 재수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겨털을 밀어야 되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 그럼 안 밀고? 북한은 절대 안 밀어요. 없으면 진짜 겨털 없는 사람을 보면 3년 재수없다고 그래서요. 겨털 없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럼 침 3번 태태태 뱉어야 돼요. 막 17살, 18살 그때는 어느 정도 그게 나거든요. 근데 저는 18살 때 없어서 혹시 난 재수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있어야 되는 게 없다는 거를 거기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뭐 염색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염색 안 되는데 전 했었어요. 거기 염색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염색을 완전 쌩노랗게 탈색하면 안 되고요. 그 자연 갈색 느낌 있잖아요. 여기서 좀 밝은 느낌. 머리 염색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원래 제 머리 색깔인데요? 이렇게 하고 그럼 제 머리 색깔이라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럼 보내주고요. 그리고 막 귀 같은 것도 뚫러요. 막 고슴도치 가시로 뚫러요. 그러면 그렇게 뚫러서 이렇게 막 액세서리 같은 거 하고 다니면 귀 왜 뚫렀어? 막 이러면은 그 시력이 안 좋아서 뚫렸는데요. 이러면 또 보내줘요. 그리고 전 손톱이 뾰족한 손이어갖고요. 손톱을 기르면 손톱이 뾰족하게 자라요, 제 손은. 그래서 손톱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규제해요. 왜 손톱을 길렀어요? 이러면 기타 치는데요. 이러면 또 보내줘요. 그랬어요. 생각보다 허술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셨네요. 네, 맞아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지만 변명은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고 네, 그랬죠.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면 그냥 배째라식이고 나 그럼 학교 안 가? 막 이러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에서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한 DNA를 갖고 태어나긴 한 것 같아요. 친할아버지 분이 네. 한국 분이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럼 또 욕먹으려나? 저는 그래도 출신이 한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제라든가 그 머슴 출신이니까 그 정권에 복종하는 그게 있나 봐요. 왜 머슴들이 왜 지주한테 복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집안은 머슴 출신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 복종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국정원에서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좀 살벌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쫙 앉혀놓고 그 국정원 선생님 중에 되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앞에 딱 서시더니 기밀성 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 그거를 그 땅에다 딱 이렇게 던지시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야, 이 기밀성이 족밥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동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간첩이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나 봐요. 그래서 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거부터 신기했어요. 와 그 우상이라고 했던 저 아저씨를 이렇게 막 땅에다 굴려서 막 족밥이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충격받으면 간첩으로 오해받겠다 싶어갖고 그냥 충격 안 받은 척 연기했었어요. 기억에 또 남는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인실에 가서 조사를 한 일주일 동안 받아요. 근데 절 조사해 주셨던 그 담당하셨던 그분께서 저는 간첩이 아니라는 게 확신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간식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간식을 갖다 주시면서 나중에 뭐 할 건지, 학교는 갈 건지, 꿈이 뭔지 이런 진로 상담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따뜻한 오빠 같은 느낌이었어갖고 되게 좋았었고 계속 수다 떠는 시간이었고 그리고서 나중에 7일이라는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선생님께서 자기 번호를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외운 다음에 그 번호를 버리라고 종이에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걸 외워라 이렇게 그 CCTV 있으니까 이렇게 딱 소리를 주시면서 이걸 외우고 버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물렀던 거기 숙소 같은 데 가서 그걸 외우고 화장실에 딱 버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전화를 바로 했었어요. 전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언제 결혼하세요? 나 곧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그러시다가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전화를 확 뺐더니 야 너 누구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아는 애야 저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가 저한테 막 달려올 것 같고 머리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뭔가 두려움이 있어갖고 그때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었는데 그때 한번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라고 했거든요. 분명? 그럼 결혼 안 하세요? 결혼해야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저녁에 좀 술이 되셨을 때마다 계속 전화를 해서 공부는 잘하고 있니? 계속 이런 식으로만 전화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 선생님이 저한테 난 너가 너무 좋고 보고 싶고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저 그때 조사했을 때처럼 미래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왜 여자친구 있다는 걸 숨기셨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여자친구분께서 그렇게 저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저의 그렇게 많지 않은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준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더운데 수고해주신 PD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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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있으시다고. 네, 맞아요. 저 유튜브에서 댄스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게 잘하지 않고 웃기게 해요. 건본TV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춤추고 있는 게 나오니까요. 구독해 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